네, 상한가 매트릭스 김은지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우리 시장 정말 시원한 반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무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시켰습니다. 코스피 시장 끝까지 이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은 상황으로 6% 이상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단번에 800선을 깨주더니 829선에서 마감 짓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선물지수도 함께 강했습니다. 5%가 넘어가는 급등 장세를 그대로 연출하게 되면서 오늘장 일제히 강한 시장의 반등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장 코스피 일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가 치고 나갔었던 이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형주가 잘 가다 보니 그 외의 다른 섹터까지도 온기가 함께 퍼져나가는 양상이었고요. 오늘장 코스피 정말 강했던 그 시세 그대로 장 막판까지도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6%가 넘어가는 급등세로 7,284선을 단숨에 올라와주는 코스피의 모습이었습니다. 7,000피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오늘장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장 코스피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좀 특히나 더 살펴보셔야 될 포인트가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포트폴리오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모두 담고 있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의 2조 원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건 무려 조 단위의 매수세가 23거래일 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귀환 소식도 함께 들렸고요. 오늘은 개인들 많이 매도 우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개인들은 2조 원이 넘어가는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죠. 그 밑으로 있는 낙수 효과를 톡톡히 봤었던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잘 거니 이 코스닥 시장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단숨에 800선을 뚫어주더니 장 막판까지도 이 상승분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 장중에 발동이 됐고 5.8%포인트 상승하면서 829선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장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수급을 보내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큰손들의 선택을 모두 받았지만 특히나 기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입하게 됩니다. 순매수 1위 종목으로는 원익 IPS가 담겼고요. 1등부터 6등까지 모두 반도체 소부장의 선택을 보냈습니다. 오늘 기관은 1,000억 원의 물량을 담았지만 그 상위 종목에는 원익 IPS가 담겼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장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반도체가 강하게 날아갔었던 이유, 간밤 미국에서 들려왔었던 소식들이 있었죠. 간밤에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일축되기 시작을 하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들이 뜨니 특히나 SK하이닉스 ADR이 간밤에 27%가 상승했다고 하니 오늘장 그대로 그 시세를 반영됐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장 강한 시세를 그대로 가져갔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필두에 서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장 정말 강했던 섹터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장 상한가 바로 직행하는 모습. 삼성전기도 오늘장 특히나 두 자릿수세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강한 시세 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하단으로 보이는 오늘장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기가레인 같은 경우 오늘 또 상한가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TLB,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가온칩스까지도 그 온기를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장 강했던 특징 섹터 꼽아봤습니다. 증권주고요. 지금까지의 조정장 속에서 낙폭 과대다라는 인식이 오늘장 저가 매수세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증권주들은 2분기 실적도 좋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들도 워낙에 탄탄했는데 그간의 조정이 너무 과했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거래대금 점유율, 성장률 1위가 한국투자증권이다라는 소식이 들릴 만큼 요즘 들어서 증권주들에도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증권주 안에서도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 삼성증권이고요. 그 다음을 잇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 하단으로 보이는 종목들도 일제히 오늘장 상승불을 켜냅니다. 증권주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K증시가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K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우리 시장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 증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섹터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장 마찬가지로 강했던 섹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다면 한 축으로는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함께 들리게 되면서 HLB 그룹주가 무더기 상한가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모두 나와 있진 않지만 HLB 제약, HLB 파나진, HLB 바이오스텝까지 일제히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온기가 관련된 종목들로 함께 퍼져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이 이 미국 FDA에 불발이 됐었던 간암 신약에 대해서 불발됐었던 HLB를 발목 잡고 있었던 악재 소식이 어느 정도 약화됐다. 이제는 그 기대감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함께 들려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HLB 바로 날아가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영향을 바이오주 전반적인 섹터로 온기가 퍼져나갔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폭의 조정을 맛보고 그다음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 이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정부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만큼 이제는 그 다음에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급 고임 현상이 앞으로 더 해결이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오늘 시장.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금 재정립해 보셔야 되겠죠. 이번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한가 매트릭스에서 관련된 이야기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캄캄한 국내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는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속에 숨겨진 트릭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그 트릭을 파헤쳐보는 시간, 상한가 매트릭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정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대형주들이 가니 낙수효과 톡톡히 보고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굉장히 잘 갔고 어제장 트릭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등하는 좋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이 네. 금요일의 성격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금요일은 이제 오후장에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 오전에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오후에는 좀 빠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하루가 조금 쉬어가다 보니 내일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좋았던 오늘 시장 트릭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오늘장 20%가 넘어가는 상승세고요. 14만 3,200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20%대의 상승세는 정말 강한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대덕전자를 굳이 그중에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포인트일까요? 어제는 제가 신고가 부근에 있는 친구들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 좀 이야기했고, 실제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더 상승들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트릭 종목 친구들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추세를 좀 돌리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덕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까지는 대덕전자를 좀 봤었을 때는 이제 추세를 돌리고 올라오는지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과 함께 상승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들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부장 친구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래 오늘 올라갔으면 테스, PSK 이런 친구들을 그대로 쭉쭉쭉 치고 가야 됐는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이제 순환들이 좀 나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했고 그 초입들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덕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HBM 그리고 첨단 패키징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이제 PCB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폭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대덕전자는 계속 이제 상승들을 보여줬어요. 3월, 4월, 5월 달까지 상승들 보여줬고 6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었습니다. 21선을 계속 뚫어주지 못하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기준에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오늘 대금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추세들이 다시 이제 상방의 추세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점들을 형성했던 10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15만 5천 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보여줬고 내일도 상승이 바로 나와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면 좋겠지만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 조정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이 앞으로 계속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까지 고려해서 손절가가 10만 원이니까 일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동일하게 15만 5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0만 원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트릭 종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장 6%대 강세 흐름 그대로 장 끝까지 이어가주는 모습이고요. 아쉽지만 30만 전자 자리를 탈환해주진 못했어요. 27만 9,500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 고임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막 50만 원까지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삼성전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거의 계속 이제 우하향을 7월 달에 보여줬는데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나서 별로라서 못 간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이제 ADR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본주가 더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밸류 측면에선 더 저평가가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상승들은 덜했지만 오히려 지금 가격은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측에서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미증시에 ADR 상장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물밑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ADR 상장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상승을 했었던 모멘텀 중에 하나가 ADR 상장이었죠. 그 상장 전까지 상승들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모멘텀들도 삼성전자가 좀 받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기대감들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피크아웃 관련된 내용들이 완화됐었을 때 상승들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당장의 모멘텀은 없어요. 근데 ADR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잘 나오게 실질적으로 진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큰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모멘텀이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AI 메모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당 내용들이 작용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반도체주들의 이제 반등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 시장의 온기가 확산이 돼서 오늘도 삼성전자 흐름들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손절가 한 20만 원 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거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손절을 안 잡아도 돼요. 삼성전자는 손절 라인을 안 잡아도 되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면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구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 구간들까지 봅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지만 시장이 또 하루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봐도 되고요. 지금 시장이 좀 무서워서 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못 사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펀더멘털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왔었는데 그간 7월 동안의 조정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라인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장 트릭 종목도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고요. 12%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4만 2,700원 오늘 종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원익 IPS 사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릴레이를 펼치듯 수급을 계속 꾸준하게 유입시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원익 IPS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네.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 베스트지만 일부 쉬었다 가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가 접근 안 했다. 그러면 뭐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쵸? 전략들이 없어지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 이제 모멘텀은 전공정 증착 장비 국산화 대표 축으로서 메모리와 파운더리 투자가 동시에 열리는 구간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감소에도 이제 불구하고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익 IPS가 이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박스를 매우 크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들 보여줬죠. 실제로 대금이 평소 대비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들을 보게 되면 이 박스권 구간들 하단부에서 딱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원익 IPS는 11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앞에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대금도 많이 터졌고 매물도 많이 쌓여 있어서 이 해당 구간들을 한 번에 뚫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거리가 있고 목표가는 좀 짧죠. 손익비가 좋지 않은데 지금부터 이제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1만 원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고 뭐 일부 조정이 나와서 분할 매수를 우리가 담아가게 됐었을 때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었을 때 수익들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원익 IPS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세 번째 트릭 종목도 여전히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원익 IPS였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릭 종목을 세 가지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트릭 종목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공개될 히든 종목까지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고요. 제 상단에 보이는 02-2128-8547번으로 전화나 문자
문자 문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장 대응 방안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네 번째 트릭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네 번째 트릭 종목은 TLB입니다. 마찬가지로 20%대의 상승세고 87,5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6월 초까지는 14만 원까지 전고점 부근 찍어주고 지금 좀 꽤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사실 워낙에 소부장주들이 큰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뭐 바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추세는 확실히 이제 하락하던 살아있다. 추세는 끝났다. 네. 뭐 못하더라도 박스권 아니면은 좀 더 좋게 보면은 네.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구간들이 오늘 형성됐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나 아니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오늘 확실하게 추세를 좀 돌리는 구간들이라서 지금부터 이제 TLB를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TLB는 이제 DDR5랑 HBM용 메모리 모듈 PCB 공급 확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개발로 인해서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왜 추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이제 TLB라는 친구가 이렇게 고점이랑 저점들이 계속 이렇게 낮아졌어요. 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었는데 그 추세들을 뚫어주는 기준들이 좀 애매했거든요. 7월 10일 날 좀 애매했고 11일 날, 13일 날 월요일 날 확실하게 뚫어줬는데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 다음 날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대로 이렇게 하락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TLB를 좀 배제하고 보고 있었어요. 배제하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제 거래 대금과 함께 해당 추세들을 확실하게 돌파해줬습니다.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가 이제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다,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더라도 이제 박스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상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TLB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TLB는 이제 6만 원 구간들, 이 전저점들 이게 깨지면 다시 우하향 추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9만 5천 원 구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오늘 추세 전환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대로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6만 원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3분할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3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9만 5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네 번째 트릭 종목도 마찬가지로 소부장 TLB를 추천 주셨습니다. TLB 손절 라인은 6만 원 부근이고요. 목표가 9만 5천 원 부근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지막 트릭 종목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SK 이터닉스고요. 오늘 9%가 넘어가는 상승세입니다. 53,300원에 종가 확인이 되고 있고 SK 이터닉스 벌써 제가 본 것만 몇 번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트릭 종목으로 SK 이터닉스 신재생 중에서는 대장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SK 이터닉스도 지금 관점에서 바닥 구간은 아니겠죠?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지금 박스권이자 이제 단기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볼만하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이탈만 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구간들을 잘 지켜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도 같이 잘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SK이터닉스가 계속 죽지 않는구나 그러면 계속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방으로 볼 가능성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대장 종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멘텀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편에 따른 기대감들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신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SK 이터닉스가 이제 풍력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은 없지만 신재생 중에 대장이거든요. 근데 대장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건, 그 밑에 이제 친환경 친구들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 SK 이터닉스의 추세가 무너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무너지지만 않으면 나머지 이제 친구들도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점 같이 인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는 이제 최근에 저점들을 좀 높이면서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점 기준에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고점은 이 구간들을 뚫어주지 못해요.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있지만 추세는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들은 막혀 있지만 요 구간들 뚫어주면 단기간에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뚫어주지 못하더라도 저점들만 계속 높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줘도 상반까지는 이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SK 이터닉스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이제 계속 저점들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저점들이 더 깨지면서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4만 원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이제 5만 7천 원 구간들 짧게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윗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해주러 갈 수 있겠으나 좀 더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만 7천 원 구간대까지 체크해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상승 조정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4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구간부터 일부 조정까지 포함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만 7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트릭 종목 5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5가지 중에 4가지가 모두 반도체였고, 그리고 1가지는 신재생, 그중에서도 SK 이터닉스였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너무 다양하게 있지만요.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미래 전망성에 굉장히 좋다. 이런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라는 말씀 주셨고, 손절 라인은 4만 원, 목표가는 5만 7천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트릭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떠나서 시장이 변화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공부방으로 함께 해주시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쉽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02-2128-8547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문의로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박태웅 멘토님의 강의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 기준에 이제 어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만 올라갔냐? 오늘 그렇진 않았거든요. 반도체 친구들이 더 강했고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가 좀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이제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오지만 그 중에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빠르게 찾아내는 게 그날 수익들을 잘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좀 어떻게 잘 골라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과 섹터는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올 때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와도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 기준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냐면 거래 대금을 좀 메인으로 봅니다. 거래 대금을 메인으로 보면서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오면 오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빨리 찾아내는 게 제
매매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끌고 가면 계속 수익이 나는 돈이 거의 복사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은 이제 현재로서는 끝이 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 줄 때 안 챙기면은 다시 빠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 때 챙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데요. 그 전략들을 자세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는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의 매매 기법의 이름을 1조 클럽 매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제 방송을 챙겨보시거나 제가 아침에 하는 라이브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1조 클럽 매매가 무엇이냐? 자, 거래 대금이 얼마? 1조 이상 들어온,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게 1조 클럽 매매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도 섹터라고 합니다. 근데 주도 섹터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이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확실하게 잡아드리면 거래 대금이 이제 1조 이상 들어온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걸 우리가 1조 클럽 매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다? 1조 이상 거래 대금이 들어온 섹터여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최근에 이 섹터는 반도체였죠. 반도체가 대부분 이 하나의 섹터가 됐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급 쏠림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거고 반도체 강세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반도체만 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급들이 5월보다 6월, 6월보다 7월 달에 수급 분산이 좀 점점 더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내용들, ETF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두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확실하게 이제 보완책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 분산이 다시 더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이 하나의 섹터는 무조건 반도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쉬어가는 날은 뭐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든가 뭐 전력전선이 올라간다라든가 최근에 그나마 좀 움직였던 섹터들이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온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데 그 주도 섹터를 이제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캐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의 내용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오면 시장 수급이 집중된 주도 섹터다. 이 안에서 매매하는 걸 우리가 1조 클럽 매매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왜 1조냐? 최근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대금, 돈도 많아졌겠죠. 그러면 그 대금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3천억, 뭐 2천억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그 대금들이 시장 대금들이 이만큼 늘기 전에 기준으로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3천억씩 대금 들어온 섹터가 한 5-6개가 나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를 뽑는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 큰 대금 1조로 잡은 겁니다. 1조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 2-3천억 정도로 잡아버리면 단순 테마성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다 제외하고 1조로 크게 잡아야 돼요. 1조로 크게 잡는 이유는 1조 정도는 들어와야 하나의 섹터 1조 정도는 대금이 들어와야 오늘 확실하게 오늘 시장의 돈이 다 이쪽으로 가는구나. 시장 자금의 방향성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해서 승률들을 높여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3단 검증 매매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검색기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섹터를 선별할 거고 이 매수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종목을 살지 말지를 판단할 거고 방패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타점들을 좀 잡아나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매매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도구들이다. 이게 3단 검증 매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단 검증 매매가 무엇이냐, 도구들이 무엇이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같이 좀 체크해 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조 클럽 검색기라는 친구로 활용할 건데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놨어요. 안에 로직도 다 짜놨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1조 클럽 검색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오늘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이걸 판단해주는 역할이 1조 콜록 검색기 역할입니다.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이 친구 찾아주면 이 섹터구나 우리가 딱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게 검색기의 역할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수빔이라는 친구인데 이 도구는 이제 어떤 도구냐?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섹터 강세 반도체 봐야 된다. 반도체 섹터가 제일 많이 검색이 됐다. 반도체 봐야겠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본다. 이게 여러분들의 매매 두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이해가 좀 자세히 갈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타점도 잡고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1조 클럭 검색기를 제가 직접 캡처해 왔어요. 장 끝나고 캡처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섹터가 제일 많아요? 반도체. 네.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1조 클럭 검색기에 자동으로 검색이 됐던 게 다 뭐다? 거의 다 대부분이 반도체였다. 대금도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대금이 그럼 다 합치면 제일 많죠. 그래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왔던 섹터가 누구다? 반도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 돼요? 반도체를 봤었어야 됐다. 매매를 해도 반도체 안에서 매매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아침에 뜬 시간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이렇게 매일매일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조 클럭 검색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매일매일 강한 종목들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되냐? 그건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장 초반에 예를 들어서 뭐 거래 대금이 어떤 한 종목에 한 2천억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2천억이 터졌다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종목이 아침에 뭐 9시에서 9시 반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30분 동안 거래 대금이 2천억이 터졌다는 건 이 종목을 사고 판 이 대금이 2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사고 팔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종목에 수급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모여있다라는 뜻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종목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금 기준으로 우리가 검색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강한 친구들이 모두 다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섹터에 이제 시장 관심도가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이 검색기 로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어야 우리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로직들을 몇 가지 더 넣어놨는데 이런 로직들을 베이스로 해서 1조 클럭 검색기가 자동적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포착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딱히 뭐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손쉽게 우리가 뭐 섹터를 선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 하는데 라이브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죠. 뭐 1조 클럭 검색기에 누구 검색됐다, 누구 검색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 섹터 위주로 검색이 되니까 우리가 이 섹터를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직접 쓰고 싶으면 혼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검색기를 제일 오래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쓰겠죠.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라이브에 오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들도 해드리고 실시간 그날 시장 흐름까지 같이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검색기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에서 또 실전 매매에 대한 팁들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뭐다? 검색기는 우리가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이것들을 나 대신에 해주는 역할이 검색기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수빔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매수빔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겁니다. 자, 1조 클럭 검색기에 반도체가 많이 떴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반도체를 봐야 되냐라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는 게 1조 매수빔이라는 친구라는 겁니다.
자, 매수빔 뭐냐? 차트상 요 핑크 색깔 선 보이나요? 요 양봉 위아래에 핑크 색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우리가 매수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수빔이 이제 매일 뜨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날에는 안 떠 있잖아요. 그죠? 이날만 떴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놨길래 이 매수빔이 뜨냐? 자, 평소 대비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구간을 일봉상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매수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오늘 반도체가 강했다라고 하면 반도체 봐야 되겠죠. 그중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뭘 봐야 되냐? 매수빔이 있는 친구를 봐야 된다. 왜? 그 친구가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친구니까 그 없는 친구보다 있는 친구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매매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선별할 때. 그래서 매수빔의 역할은 이 종목을 살지 말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친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방패선은 이제 5분 봉상, 분봉에 뜨는 건데 5분 봉상 명확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방패선을 돌파해 주거나 원래부터 방패선 위에 있는데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간다면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방패선 위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탈하면 손절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방패선입니다. 자, 실제로 이 하단에 보게 된다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있죠. 이게 방패선입니다. 방패선을 전날 뚫어주고 다음날 아침부터 방패선 위에서 출발을 해요. 장 초반에 대금 터지면서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패선을 좀 활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이제 방패선을 뚫어줬어요. 이렇게 장초반에 뚫어줬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손절 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패선을. 자, 실제로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도구들이 모두 다 기준에 부합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들이 부합을 했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도 이제 제가 아침에 라이브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사실 얘네 뜨기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원익IPS 뭐 대덕전자,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친구들 뜨기 전에도 미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뭐 테스나 뭐 PSK 이런 친구들이 갔었는데 걔네가 쉬어가면서 바닥에 있는 반도체 친구들이 올라오더라 라고 제가 장 초반에도 아마 오늘 라이브 보신 분들 다 기억할 건데 미리 이제 뜨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친구들이 많이 뜬다. 장 초반에 떴던 친구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장 초반에 대금들이 제일 많이 터지면서 이제 등락률이 제일 높았던 게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라이브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오늘 등락률이 제일 크고 눈에 제일 띄고 대장이다라는 부분들을 한 10% 정도, 14% 정도, 요 정도 사이 뜰 때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검색기에도 떠 있었고 반도체가 오늘 제일 강했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검색기를 사용해서 보는 두 번째 기준은 매수빔이 있었냐가 포인트라고 했었죠. 실제로 오늘 한미반도체라는 친구가 매수빔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가 포인트입니다.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고 검색기에서는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들에서 이제 오늘 제일 강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말씀드리고 나서 9.55%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주면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실질적으로 개장하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갭 떠서 잡기도 애매했어요. 잡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였던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라이브에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돌아가더라도 어제도 이제 검색기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죠. 반도체가 제일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테스라는 친구도 볼 수가 있는데 오전에는 어제 빠졌잖아요. 빠지고 나서 오후에 올라오면서 대금들이 더 많이 붙고 상승한 친구들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오전장에 빠지면 오후장에 시장이 이제 지수가 바닥에서 돌리면서 올라올 때도 검색기 활용하면은 좀 더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를 활용해서. 그래서 테스라는 친구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검색기도 있고 1초 콜럽 검색기도 있으면서 이제 매수빔도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마지막 같은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오전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날도 어제는 제가 아침 라이브에서
장 초반에 시장 빠지니까 저기까지 와서 빠진 다음에 코스피가 6,400~500포인트 레인지까지 내려가면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실제로 오후장에 이제 방패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테스가 해당 자리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막판까지 상승들 보여주면서 어제 기준에도 검색해 포착되고 나서 13.41% 상승들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도 뭐 매일 마찬가지예요. 이날 보면 반도체 제일 많죠? VM 장 초반에 검색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매수빔 있었냐? 매수빔이 있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냐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기준이죠. 우리의 매매 기준.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다. 여기서 검색이 됐거든요. 여기서 검색이 됐고, 실제로 VM도 이제 장 초반에 제가 이 구간도 좀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7월 10일 기준에도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세 가지 매매 기준들이 맞고 나서 18%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고요. 뭐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이날도 반도체가 제일 강했고 가온칩스가 8시 11분에 검색이 됐어요. 일조클럭 검색기는 정규장이 아니고 이제 8시 넥스트헤드 시장부터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장 전에는 가온칩스 이거 하나만 검색이 됐었어서 제가 일조클럭 검색기에 이제 아침 라이브를 8시 30분부터 하는데 이때 이제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조클럭 검색기에 장전에 이제 가온칩스밖에 검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규장이 시작되더라도 가온칩스는 잘 체크해봐라 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고, 검색기에 있었고 매수빔이 있었다. 매매 기준 둘 다 맞죠.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는가가 포인트겠죠. 방패선은 이렇게 있었고 장 초반에 뚫어주면서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상승들 보여주면서 7월 9일에도 검색이 포착되고 나서 13%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줬고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냥 항상 검색이 돼요. 이날은 이제 시장이 빠졌어요. 시장이 빠지고 제가 장 초반에서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이제 시장 빠지면 돈이 갈 데가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 쪽으로 돈이 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마키나락스가 이제 장 초반에 검색됐죠. 자, 매수빔 있었느냐? 매수빔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 방패선 여기 있고 장 초반에 뚫어졌고 여기서 검색기에 포착됐어요. 이거 5분 봉이거든요.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뭐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50분 동안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줬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9시 18분에 포착되고 10.99%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줬고, 이때 그 뒤는 왜 빠졌냐? 시장이 무너졌어요. 시장이 무너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만들어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가지 매매 기준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기준들을 잡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매매를 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여러분들도 좀 잘 활용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승률과 수익률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준들 꼭 잘 기억하시고 저랑 함께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은 변할지언정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기준들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태웅 멘토님의 강의를 들어봤었는데요. 관련돼서 좀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오늘 또 공개가 됐었던 트릭 종목 5가지,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제 상단에 있는 02-2158-8547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문의도 함께 주시면 그곳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과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박태웅 멘토님의 수익률 탑5도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탑5입니다. 두산, SK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까지도 일제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진전기까지도 수익률 세 자릿수세 172%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장 속에서 박태웅 멘토님은 또 어떤 히든 종목을 들고 와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좀 들고 왔고요. 트릭 종목과 히든 종목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죠. 네, 어떤 포인트죠?
트릭 종목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네. 흐름들이 좋았던 친구들이고 우리가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친구들이고 히든 종목은 지금 바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겠다라는 좀 더 말씀이시죠. 확률이 좀 더 높은 그런 네. 종목을 히든으로 좀 뽑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져왔어도 됐는데 반도체를 가져왔지만 네. 반도체 뭐 워낙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죠. 다 네. 뭐 지금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제외하고 저는 소부장 중에 하나를 좀 준비해 왔고요. 네.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어제도 트릭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반도체 장비 수주 회복에 따른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태양광 디스플레이로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유리기판이랑 DTC 관련돼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던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21선들을 다시 한번 단기 추세선이 21선을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뚫어주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수급들도 꽤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도 다시 한번 보기에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15만 원 보면 됩니다. 조금 러프하게 잡았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내일 바로 상승들이 나와주면 베스트겠죠. 근데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데 1차 매수는 내일 시초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2차, 3차 정도까지 해서 3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이제 조정이 나왔었을 때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고 목표가를 도달했었을 때 뭐 비중이라든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시초가를 1차 매수를 기준으로 잡고 조정 시 2차, 3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초가 공략했는데 바로 올라간다. 항상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떨어지는 걸 계산하지 않고 대부분 1차 매수를 할 때 비중을 엄청 많이 태우거나 아니면 뭐 떨어질 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꼭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차, 2차, 3차 매수도 모두 다 이제 같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 내용들까지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여전히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23만 원, 손절 라인은 1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태웅 멘토님이 공개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정리 화면 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한 상한가 매트릭스 공개됐었던 6가지 종목 중에 무려 5가지가 반도체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이끌어갈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명밀하게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한가 매트릭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본방송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상한가 매트릭스로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